고교 학점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대학교는 무전공제로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더 웃긴 건 이제 자기 전공을 따져서 설계를 잘해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일부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제 유튜브 채널에 와서 이제 과학을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문과는 요즘에 취업 시장에서 거의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 말을 드릴 때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저는 현실을 말씀을 드리는데 긁히는 분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뉴스 찾아보셔도 알고요. 제가 운영하는 업체나 지금 학원 같은 경우도 뭐 제 학원 특성상 저희는 이과학원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제가 운영하는 업체 입장에서도 이과를 더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이고 이게 지금 받아들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적성하고 맞춰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는 것도 제 적성에 맞아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재능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유튜브에 재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매일 올립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름답고 이상적인 어떤 직업관을 갖고 계시면 제 얘기는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방송 끄고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그렇게 꽃밭인데 제가 거기다 대고 너는 네 꿈대로 못 살 거야. 대부분의 인간들은 네 꿈대로 못 살아 하면 얼마나 제가 악마로 보이겠어요. 근데 고교학점제 처음 됐을 때 학부모님들이 와서 저한테 보니까 다 없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요. 어머니 문과 이과의 그 경계면 더욱더 공고해집니다. 고교학점제하고 이제 수능체제하고 또 엇박자가 날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일 수도 있냐라고 말씀드리냐면 수능에 대해서는 2026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4월이 돼야지만 확정 발표가 납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확정 발표가 그때도 안 날 수도 있다고 보긴 하는데 원래 3년 예고제인데 이 고교학점제 들어서고 나서 제대로 한 번도 발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컨설팅 업체만 지금 난리가 나고 저한테 오셔서도 죄다 궁금한 게 이거예요. 이과를 보낼 건데 과학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본인 아이 정보를 하나도 얘기 안 해주시면 이게 보편적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아이 정보를 저한테 얘기해 주셔도 문제가 뭐냐?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지금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자유 학기제잖아요. 제가 농담 삼아서 요즘 아이들은 중학교를 전문 중학교를 나왔다, 2년제를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중학교 2학년까지도 사실상은 점수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유학기제니까 2학기가 되면 뭐 시험을 보느냐라고 물어보면 2학기 돼도 수행평가 대충 한번 띡 봅니다. 중학교 수행평가하고요. 고등학교 수행평가하고 또 다르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중간 기말고사하고 고등학교 중간 기말고사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되고. 근데 이제 개그인 게 뭐냐면 중학교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 딱 한 번 보고 와요. 그럼 보통은 엄청 쉽게 냅니다. 그냥 뭐 제가 말했잖아요. 되게 쉽게 내기 때문에 애들이 조금만 노력해도 돼요. 중학교 때 한 2학년 때까지는요. 아이가 노력을 하면 점수가 오르는 이유가 머리가 진짜 좋은 애들이 한 60% 자기 파워만 내도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상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팍팍팍 채워져요. 뭔가 자신감도 뿜뿜하고 내가 아무래도 난 똑똑한 것 같고 이게 탁탁탁 보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가보면 다 모였잖아요. 지하고 비슷한 애들까지 다 모이고 자 보세요. 상대평가란 말이에요. 지가 풀파워를 내도 1등급이 나올까 말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풀파워를 낼 때 이 조건이 또 뭐냐면 꼼꼼해야 돼. 그리고 꾸준해야 돼. 그런 거를 제대로 안 하는 애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풀파워를 못 낼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들 생각했을 땐 그럼 노력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이나 어른이나 제가 여기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 친구들하고도 노후 대비 얘기가 나와서 자꾸 이제 물어보면 제가 S&P 500 지수 그거 평균적으로 1년에 8% 정도 상승을 하더라. 그래서 연금 계좌에 지금부터 한 달에 한 30만 원 담배 끊고 술 끊고 한 3, 40만 원씩 꼬박꼬박 한번 넣어봐. 그리고 나중에 세금 환급도 받고 그걸로 그러면 그것까지 다시 재투자하면 1년 평균 8%씩 오르는데 한 10년 넘게 투자해야 돼. 그러면 그걸 10년 넘게 투자한다고? 난 그렇게 못해. 야 차라리 그럴 건 비트코인을 사지 이러고 앉아있어요. 전 비트코인도 분할로 사거든요. 이더리움하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똑같은 게 뭐냐면 이 말을 해줘도요. 지가 봤을 때 제일 쉬운 구석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만만한 대로 기어 들어가요. 노력은 이만큼 60%만 하고 싶고 풀파워를 냈는데 보상심리를 채워지지 못할 것 같으면 이게
성공하고 실패밖에 없는 대갈통에서 나오는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돈을 제대로 못 벌고 자기가 허황된 꿈을 꿔서 가난한 거랑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무식한 거는 정말 답도 없을 정도의 어떤 효과를 일으킨다. 자, 여기서 까먹으시면 안 되는 게 공부를 본인이 안 해서 자발적으로 안 해서 못한 새끼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사고 자체가 쪼그라붙어요. 사고 자체가 쪼그라붙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줘도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근거가 있든 없든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제일 만만한 대로 기어 들어가요. 이런 사람들은 가뜩이나 열등감 덩어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열등감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죄다 쉬운 거로 가요. 그러니까 전부 다 문과로 가는 거야 지금. 문과 하위권 애들 있잖아요. 중하위권에 있는 애들. 얘네 다 이런 식이에요. 문과 적성이 있어서 간 게 아니야. 학부모님들. 아셔야 돼요.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제가 왜 계속 문제된다고 하냐면 이게 대학 나온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걸 어떻게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지도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현실에서는 그렇게 많은 과학 강사나 다양한 과목을 해서 상대평가를 한다 칩시다. 만약에 지원자가 진짜 농담 안 하고 30명 정도밖에 안 되면 1등급 안에 들어가려면 5등급 체제 안에서 1등급 안에 들어가려면 3등 해야 돼. 3등. 그러니까 메이저한 과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데다가 또 수능은 전부 다 통합과학으로 본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개그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아이가 공학에 견딜 만한 어떤 그 꾸준함과 열정을 갖고 있는지는 학생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학생부에 죄다 쉬운 것만 골라가거나 물리한 과목 띡 그리고 나머지 과탐 거의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갔다면 얘를 갖다 뽑기가 상당히 어렵다. 물리를 했더라도. 또 제가 이런 말 하면 유튜브 상에서 또 어떤 분들은 네가 뭘 아느냐 그러면 제가 입시 지금 몇 년 있었는데 제가 모르면 본인은 많이 아세요? 지금 제가 영상에서 정보를 주는 이유도 이상한 망상을 갖고 거기에 우기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선풍기 틀고 자면은 방에서 지식사하거나 저체온증 오면 에어컨 틀고 자면 동사합니까? 그런 것도 구분 못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자기 생각 맞다고 우기실 거면 근거를 갖다 대라고. 현실에서는요 과학 강사가 그렇게 넘쳐흐르지 않고 수학이야 뭐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수학하면 되는데 수학 선생님들이 고등학교에서 질문을 안 받아주세요. 아마 이럴걸요. 애가 수학 선생님한테 질문하러 갔더니 선생님이 이거 바빠서 질문 못 받아준다고 그냥 가신대요. 문제 연습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학이나 물리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난이도가 높을수록 그런 행동들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문제 엄청나게 풀어보거든요. 근데 저도 가끔 이제 번뜩하면서 이 방식이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될 때가 있기도 해요. 근데 하물며 그런 연습조차 안 돼 있는 강사들이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애한테 개망신 당하느니 설명 적게 하고 아니면 조금만 하거나 애들 보고 나와서 하라 그러는 거야. 고교학점제 말만 고교학점제인 거예요. 그냥 과목만 많아진 거야. 이과 문과 확실하게 나눠져 있어요. 이과 애들은 과탐하고 수리를 엄팡지게 넣어야 됩니다. 거기다 국영수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니까 컨설팅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아이한테 학원비가 한정돼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투입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바구니는 충분히 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과일 숫자가 안 되니까 이게 어떻게 하지 풍성하게 보일지를 걱정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과 현실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 고교학점제 되면서 이동 수업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쉬는 시간에 좀 자거나 이랬던 애들이 이동 수업하느냐고 잠은 못 자고, 거기다 수업 시간에 참여도도 굉장히 우울해지는 데다가 거기다가 만약에 이수를 제대로 못하거나 진짜 점수 개판으로 나오면 재이수를 해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유급당할 수도 있다고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 또 특성상 유급할 수 있어요? 해외는 가차없이 유급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특성상 유급 안 해요. 그러니까 점수를 대충 주는 거지 그냥. 현실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도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 부족해서 난리입니다. 무슨 교육센터, 말이 좋아 센터지. 거기다 모아놓고 때려박고 수업하겠다는 거잖아요.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들. 거기까지 애들 이동해서 와야 돼요. 못 오는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치. 거기서 만든 영상 수업 듣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TV나 태블릿으로 듣고 앉아있겠지. 그거 이수했는지 보면서. 장난해요 지금 고교학점제 들어가면서요 7년 동안 이게 고교학점제 준비한 거거든요. 이게 개그죠 개그. 7년 동안 도대체 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상은 고교학점제는 총체적 부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검토를 막 요구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재검토를 해서 진짜로 원점으로 되돌렸다, 그럼 어머니도 더 큰일 나는 거예요. 학교들도 더 큰일 나고. 높으신 분들 이 얘기를 못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은 사상이 아닙니다. 교육은 천년지 대계입니다.